안녕하십니까, 토요로입니다. 오늘은 예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예산을 녹화를 했는데 제가 편집을 좀 하다가 잘못해서 날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찍고 그 내용은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하고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멘트를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어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건 아니고 오히려 정보를 더 드리거나 내용은 맥락은 똑같아. 근데 그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삘 닿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막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한회계 김정렬님한테 검수를 받았어요. 교육은 언제 했던 거냐면 2018년 작년 이맘때 제가 교육 때 썼던 겁니다. 볼게요. 아유, 앞에 있는 걸 했는데 제가 또 눌러서 얘가 좀 화면이 나갔어요. 잠깐 일로 가볼게요. 여기서 공동주택 시행령 26조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 26조가요. 그 관리비 등 사업개선 예산을 수립하는 주체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얘기하고 그리고 다만이라는 거 여기 법령상의 다만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만에 하나의 그 희망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다만이어서 그거에 적용해서 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본론 들어가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 사업계획, 아파트는 사업이 아니죠? 얘는 아닙니다.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게 언제예요? 11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편법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잠깐 내가 놓쳤어. 아, 맞다. 예산을 했었어야 했는데 놓쳤어. 근데 11월 이미 회의는 끝났어. 11월 한 뭐 13일 했다 칩시다. 그러면 11월 전까지니까 11월 말일까지 작성해서 대표님들한테 일단 뿌리자. 회의, 그러니까 우편함에 넣었어요. 그래서 12월 날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받아. 그러면 이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땡이에요, 땡. 왜? 이렇게 돼 있어. 아주 급하면 반말이나 죄송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제출하여 승인까지 받는 건 1개월 전까지니까 10월, 11월 중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10월은 너무 빠르다고 하신 분 있죠? 근데 11월 달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월에 작성해서 11월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에 기록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11월 안으로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가면 승인사항 요거 얘가 제가 다른 색으로 할게요. 승인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이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부과를 하죠. 근데 1월 1일부터 일단 예산 받아놓으면 한 7월이나 8월쯤 되면 우리가 이제 2분기 끝나고 나서는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보이는데 경기도는 특히 예산이 이거는 김정료 회계사님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경기도는 예산이 예산 잡은 거와 실제 실물로 집행한 거와 50만 원 이상 개정 과목당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얘는 추경 예상 잡아야 된다고 추경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경기도는 좀 빡셉니다. 경기도는 제가 봤을 땐 독단적으로 할지 아니면 선진화로 앞서가는 리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법령이 좀 빡세면 그 다음에 서울과 인천이 따라가요. 요런 흐름으로 되더라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좀 경기도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예산을 한 7, 8월쯤 돼서 너무 개정이 너무 많이 차면 추경 예산하기 때문에 변경 승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는 관리 주체는 자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의 그 유형은 뭐냐면 자치관리 있고요. 위탁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도급관리가 있어요. 크게. 자치는 누가 주체냐면 입주자 대표 회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원을 실제로 본인 회장님이 채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장님들이 바로 그 권한을 가지고 이때에 의해 바로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위탁은 위탁사가 중간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래도 눈치 보는 똑같다.
도급도 위탁사가 있는데 이것도 위탁사로 인해서 인계를 받죠, 권한을. 근데 위탁은 뭐냐면 위탁사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를 하는데 위탁사는 어느 정도 이 자리에 대해서 직원을 파견하고 근무를 하는데 그는 그 노무 업무 있죠. 노무 업무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신경을 안 써요. 즉 사대보험이나 이런 거는 노무는 위탁사에서 나고 그 위탁사 소속의 그 경리분이 아파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노무를 관리합니다. 자치도 노무 관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본사에서 안 해줍니다. 도급은 노무 안 합니다. 본사에서 합니다. 요게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는 도급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좋은 자리는 기존의 경력자들이 많이 가고 나쁜 자리는 초보가 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그리고 그 면접 보고 갈 때 세대수가 많거나 입주 아파트를 초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근데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에 또는 할 수 있을 거야 주변에 그 격려로 가긴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욕심을 버리고 일단 작은 세대부터 월급이 적더라도 작은 세대를 투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300세대 미만은 좀 한 달만 버텨보면 이게 좀 괜찮다니까요. 오류, 검침 오류도 그냥 그 발로도 찾을 수 있어요. 여하튼 세대가 크면 분량이 많으면 너무 허덕이게 됩니다. 민원도 많아서 전화 받느라고 일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업무 로스도 많고요. 그리고 한번 처음부터 이 사람의 업무가 미숙한 거를 자꾸 지적을 받기 시작하면 본인 자체가 자신감이 많이 낮아져서 일에 대해서 자꾸 모든 거를 올스톱하게 돼요. 그럼 속도가 안 나요. 될 수 있으면 초보분들은 너무 많은 세대는 겁 없이 또는 신규 입주 아파트는 겁 없이 뛰어들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본인 하실 때는 말리진 않겠는데 지켜본 바로는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제가 그 실습한 아이를 잠깐 제가 나임톡이라고 제가 되게 이뻐하는 후배가 있어요. 제가 후배하는 실습했던 예뻐하는 후배가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얘는 더더군다나 우리 집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얘가 취업을 했는데 걔는 제가 좀 자주 가서 도와줬어요. 얘가 워낙 이쁘고 그리고 미안하게도 걔는 내가 뭐 도와줄 때마다 자꾸 현금을 쏴. 그러니까 그게 받아서 미안해서 또 가는데 걔는 또 쏴.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그 개미지옥에 빠진 것 같아요. 여하튼 나임통 미안해. 돈은 그만 보내. 자, 여하튼 관리 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없습니다. 예산안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가 말했죠. 다만 의미 없습니다.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얀색 얘가 잠깐만요. 펜이 안 됐어요. 2020년 1월 1일이 새 회계가 시작되는 기간이죠. 근데 이 말은 즉슨 2019년 12월, 10월 1일부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 아파트가 신규 입주가 됐어요. 12월 31일까지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석 달 가지고 예산 잡기가 너무 애매한 거야. 뭐가 더 들어올지. 그죠? 예산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3개월 미만인 자료 가지고 예산 잡기 어려울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이결한다는 얘기죠.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이결이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 생략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파트는 규약에 별표 5에 예산제로 12개월 분할해서 부과한다라고 하면 예산 잡아주셔야 돼요. 이 다만에 이렇게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니까요. 원칙대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예산제면 무조건 예산 잡아야 돼요. 무슨 근거로? 얘는 규약의 근거로. 이해가시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요.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위에 했던 내용 그대로 한 번 더 언급한 거예요. 또 한 번 기억하시라고. 중요하니까 언급하겠죠.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도 11월까지 받아야 하며 승인사 이거 제가 말했죠. 아까 했던 승인사안 변경 이 검은색으로 제가 했던 거 여기 부분 승인사안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승인 받아야 합니다라고 써있는데 제가 말했어요. 저거 의미가 없다. 아파트는 추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얼굴을 좀 위로 올릴까요? 오케이.
빨간색.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에 제출하는 세입세출, 여기서 말하는 세입세출 자체 용어 자체는 정부 정책 용어입니다. 세금이 들어오고 세금이 나가고 이게 뭐예요? 정부에서 쓰는 용어예요. 근데 여기다 갖다 쓴 거죠. 이게 좀 약간 현실적으로 와닿진 않지만 어쨌든 세입세출 결론은 뭐냐면 예산이란 말이에요. 입주자 대표에 제출하는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산의 편성 지침, 예산 사항별 설명서, 예산 총계표와 순계표. 근데 여기서 잠깐 총계표하고 순계표의 의미를 알고 있지 않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정부가 서울의 강남이라 할게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서울의 강남구한 서초구를 할까요? 서초구는 돈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저 밑에 지방에 무슨 충청도 무슨 안양이라 할게요. 근데 얘는 예산이 너무 없죠.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래서 너 나중엔 서울에서 이제도 세금을 올려주고 얘도 세금을 받고 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네 세금 있고 자기 세금 조금 있고 하는데 나라에서 돈을 다 받아요. 받아서 이제 부족한 돈이 좀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얘는 총괄적으로 받아서 전해줄 때는 얘는 이거 자체가 총계표고요. 실제 얘가 전달해서 빠진 부분 있잖아요. 요게 바로 순계표예요. 근데 이거 굳이 이거 우리 알아야 될까요? 아파트는 내가 돈 남는다고 옆 단지 돈 주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거 법령 같은 거 쓰는 사람들 생각 없이 그냥 그 다른 법령 같은 걸 보고 복사해서 쓴 거 티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순계표 의미는 없고요. 그냥 총괄표 보시면 돼요. 총괄표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재무 상황의 세출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이게 언제 제로 많이 썼냐면 2019년 1월 1일 날 그 최저임금이 확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서 경비비 그 다음에 미화도 급여가 확 올랐어요. 위탁관리 그 위탁사의 금액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세입세출 예산을 우리 단순하게 작년 물가 상승률 뭐 5%면 5%를 반영한다가 아니에요. 확 올랐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가져가서 5%가 아닌 10, 그때 한 비율이 한 10 몇 퍼센트, 12.3%로 인상안으로 반영한다. 이거를 근거로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기타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관리 주체는 예산을 입주자 대표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할 때는 수정 세입 세출 예산을 입주자 대표에 제출할 수 있다. 의미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우고 잠깐만요. 세출 예산은 장, 관, 항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이거 합계잔의 시산 보면 자산 있고 부채 있고 순자산 나와 있죠? 자산 밑에 현금, 뭐 예금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얘가 장이야, 장. 대분류. 그 다음에 그 요 중에서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있죠.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은 1년입니다.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러면 이 유동하고 비유동은 뭐냐면 관이에요. 얘가 중분류예요. 그 다음에 현금 예금은 소분류예요. 그래서 얘는 장, 관, 항, 대중소 계정으로 구분해서 쓴다. 그러니까 계정별로 예산을 잡으셔야 돼. 계정별로. 그냥 하나 한 구체에서 뭐 자산 얼마로 예산 잡지 않으라는 얘기죠. 예산의 장은 뭐 이건 제가 지금 설명했으니까 굳이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세입 예산 과목도 마찬가지. 얘도 위와 같은 동일한 말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출과 세입에 대한 기목으로 나눠준 거니까 같은 내용을 패스하고요. 지출 예산이 정해진 예산행은 과목 간의 일을 이거 조심하는데 예산은 전용하거나 이월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그 소모품비가 계정을 봤더니 너무 부족해. 이번에는 추경을 잡아야 됐었는데 추경을 못 잡았어. 그러면 얘는 한 내가 땐 100만 원 더 했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그 수선 뭐 예서 수전 유지비라고 할게요. 여긴 예산이 남아. 그러면 여기는 예산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얼추 맞을 것 같아. 토탈이.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계에선 전용은 되게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 2월이라는 것은 달을 넘겼다는 거죠. 회계기간을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연도에 2월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근데 공사인 경우는 하자공사 이런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금방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자공사인 거는 타당한 이유가 되니까 얘는 그렇지 않다로 보면 돼요. 얘는 인정하는 답안이에요. 다시 1번 보면 지출 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 간의 일을 전용할 수 절대 없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다만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인정 안 해줍니다. 왜? 추경받았으면 되지 왜 굳이 이런 걸로 다시 해서 승인을 다시 받아요. 그죠? 이거는 인정 안 해요. 어차피 대표의 승인을 받을 거면 차라리 그럴 건 추경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계속 가요.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 있을 때는 바로 얘예요, 얘. 얘예요, 얘.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때는 입주자 대표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변경 승인이 바로 뭐예요? 추경하라는 얘기죠. 요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좀 내려올게요. 예산 불성립 시 예상 집행.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성립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회장이 갑자기 그만뒀어. 대표들하고 싸우고. 또는 대표들이 막 서로 싸워갖고 가반 이상의 동의도 안 돼. 환장하겠어요. 그럴 때는. 그죠? 뭐가 처리가 안 되잖아. 그러면 어쨌든 근거는 있으니까 성립되지 않을 때는 관리 주체 누구요? 소장님. 위탁사에서 권한을 받은 관리 주체 소장님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 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 실적 범위, 전년도 예산은 그냥 그대로 가져온다고 일단은 가정하여 집행하는 거죠. 다만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또는 그 밖의 비용이 조금 더 인상됨을 위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다시 합의를 해서 예산을 다시 잡으란 얘기예요. 반영된 금액은 실적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거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보면 밑에 나와요.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결론은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못했으면 그 근거 사유를 다 기록해 놓으시고요. 이래서 대표들이 가반수 동의를 못했다. 이래서 언제요? 내년 3월에 예산을 잡았다라면 그 근거를 남겨두시면 된다고요. 시끄러운 아파트는 별거에 다 시끄러울 수가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관리 주체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분기 말이면 일단 1년은 12달이죠. 분기면 4분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나누니까 4, 32, 3개월마다예요. 3개월마다 1에서 3개월은 4월, 4, 5, 6은 7월, 그 다음 7, 8, 9는 10월, 지금 10월이죠. 그 다음에 12월 것까지는 다음에 1월. 이렇게 해서 세입 세출 결산서를 보고하실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3분기 보고하셔야 돼요. 작성해서 입주대표에서 보고하고 사인 받고 그거를 내용을 입주자의 사용자에게 공시하라는 말입니다. 이걸 언제요? 게시판에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 지금 이 법을 잘 보시면 아까는 예산은 한 달 이내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새 분기가 시작하기 전 한 달 이내 11월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여라도 내가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때 입주자 대표한테 보고하는 것도 늦었고 공고를 못해서 아차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법령대로 보시면 언제까지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잽싸게 이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에는 만약에 제가 얘기하고 그러면 10월 거는 지금 빨리 해야겠다 해서 하긴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1분기도 하고 2분기도 안 했어. 그러면 일단은 3분기 것까지 정리해서 이거 어차피 세입세출서는 결산의 의미가 되니까 누적이에요. 누적. 그래서 이거를 해서 대표한테 보여드리고 그거를 지금 공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신 공고문에다가 1분기, 2분기는 공고한 것처럼 일단 출력해서 도장을 찍어갖고 그거 공고철에 넣으세요. 어쨌든 3분기 거는 제대로 보고를 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늦더라도 언제라는 기간이 정확히 못 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약간은 벗어날 수는 있다. 요령은 좀 피울 수 있다. 그러니까 대신 안다면 때에 맞춰서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태까지 안 하다가 왜 지금 해? 라고 물어보는 대표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보니까 법령이 이렇게 해서 바뀌어서 이렇게 한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1분 1, 2, 3개월 다음엔 분기별로 잘 할 터이니 이번엔 3분기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개월치를 보고 드립니다. 얘기 잘하면 대표님 동료 오케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공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면 그 규약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예산제도 운영할 때 규약을 보고 하라는 말들이 있어요. 규정에. 근데 실제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는 예산제도를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예산제로 운영을 한다라고만 돼 있지 예산을 어떻게 짜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보죠. 파란색 거의 없음. 아파트별로 달라요. 어떻게 추정하고 그냥 단순히 물가 상승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월별 그 추세를 보고 그거를 그냥 계산하는 게 있죠. 근데 주식도 얘가 언제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솔직히 그 일본도 아베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지 우리 알았나요? 그리고 자한당도 마찬가지. 공수처 설치하는데 찬성한다 하더니 이제 또 보니까 또 공수처 다 반대한데 이게 뭐 미래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은 자체는 100% 맞출 수가 없다. 걔 맞힌다면 걔는 이거 하면 안 돼. 주식 가서 떼돈 벌어야 돼요. 맞출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그냥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말인 거 아니? 아파트 관리계획 편성 규정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실무 관행에 따라 작성 방법이 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임자가 썼던 예산편을 잘 꼼꼼히 보시고 얘가 어떻게 된지 봐서 여러분 스타일로 좀 만드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엑셀을 좀 잘 하시면 완전 땡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개념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녹화를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연이어서 폼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 항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